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2022 시즌 개막 후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팀은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검은 독수리 제이 데이비스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 벤느님 앤디 베네켄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7월 31일에 태어난 베네켄 선수는 헐랜드 하이스쿨을 졸업하여 1998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에 지명되어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나긴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쳐 2012 시즌 전 넥센 히어로즈와 계약하며 KBO 리그에 데뷔하였는데요. 2016 시즌 잠시 일본 프로야구의 사이타마 세이브 레언즈에서 활약했지만 다시 KBO 리그로 복귀하여 2017 시즌까지 활약하였습니다. KBO 리그에서 활약하는 동안 그는 명실상부 히어로즈 1선발이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그는 평균 자책점이 3점대를 넘어간 적이 없으며 매 시즌 규정 이닝과 10승이 보장된 선수였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복귀한 2016 시즌과 노세화가 시작된 2017 시즌에는 성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한 팀의 선발 투수로서는 충분히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 시즌이 백미였는데요. 이때 베네켄 선수는 20승을 달성하며 1995 시즌 이상호 선수 이후 최초로 좌완투수 20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히어로즈에서 6시즌 동안 활약하며 베네켄 선수는 외국인 투수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통산 성적을 남겼는데요. 이 중 대부분의 기록에서 아직까지도 베네켄 선수는 히어로즈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의외인 것은 완투, 완봉이 다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실제로 베네켄 선수는 5회까지 잘 던지다가도 6회만 되면 신기하게도 투구수가 늘어나며 강판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중 하나가 벤무원이었습니다. 그의 비율 스탯을 보면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베네켄 선수는 압도적인 선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으며 꾸준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투수였는데요. 높은 피안타율과 이닝당 출루 허용률에도 평균 자책점이 3점대에 머무른다는 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겠죠. 20승을 기록한 2014 시즌 그는 무난하게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20승이라는 기록 하나가 가진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의 경쟁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그의 수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의외로 올스타에는 한 번 선정되었는데요. 팬투표의 영향력이 큰 올스타의 특성상 상대적 비인기 구단은 히어로즈 소속이라는 점이 그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리그 1위의 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꾸준한 투수임은 분명했지만 압도적인 유형의 투수는 아니었기에 소위 말해 포텐이 터진 2014 시즌에 대부분의 수상이 몰려 있습니다. 많은 삼진을 뽑아내는 투수였던 만큼 탈삼진 관련 기록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기 개시 후 7타자 연속으로 삼진을 잡아내며 베네켄 선수는 해당 기록에서 KBO 리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투수들에게는 1회가 가장 어려운 이닝인데 그 1회부터 그는 자신의 구위를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6시즌 동안 활약한 선수인 만큼 외국인 투수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누적 스탯만 보면 그는 역대 외국인 투수 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 스탯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1위인 기록도 있고 10위인 기록도 있고 편차가 좀 있죠. 가장 놀라운 것은 히어로즈 통산 순위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가 KBO 리그를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히어로즈 통산 기록 5개 부문에서 그를 뛰어넘는 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히어로즈 투수진에서 꾸준한 선수가 얼마나 없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율 스탯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불펜 투수들이나 그보다 짧게 활약한 외국인 선수들이 이기에 1위 없는 것이지 선발 투수 1위는 사실상 그의 몫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히어로즈 선발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죠. 다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번호 22번은 연구 결번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히어로즈 연구 결번 선수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랍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첫 공식 연구 결번을 외국인 선수에게 주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가 히어로즈에서 가진 상징성은 어마어마한데요.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선발 투수를 고르라고 하면 주저없이 베네켄 선수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릭 요키시 선수가 그를 따라잡고 있긴 하지만 히어로즈의 최전성기였던 2010년대 중반에 활약한 그의 임팩트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네켄 선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포스트 시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 한국 시리즈부터 히어로즈 구단, 아니 정확히 말하면 히어로즈의 감독이었던 영경혁 감독은 베네켄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 외에는 전부 패하는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2014 한국 시리즈 2승, 2015 와일드카드 1승, 2015 준 플레이오프 1승, 2016 플레이오프 1승은 전부 베네켄 선수 선발 등판 경기였으며 그가 다시 감독으로 복귀한 2019 플레이오프 때는 3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내 음식 중에서도 열탄 불고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열탄 불고기가 먹고 싶네요. 은퇴 후 베네켄 선수는 미국에서 레슨장을 운영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언젠간 나이트 선수처럼 한국에서 코치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벤느님 앤디 베네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횟수가 많지는 않았기에 블랙이 근 9점을 받으며 46위에 올랐습니다. KBO 리그에서 활동하는 동안 꾸준히 상위권이었기에 그레인 크에서는 비교적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78점을 받으며 40위에 자리하였습니다. 시즌의 절반만 활약한 2016 시즌과 노세월호 성적이 하락한 2017 시즌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통산 성적을 쌓기가 어려운 외국인 선수인 만큼 명예전환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26점을 받으며 53위에 올랐는데요. 비율 스탯, 특히 승률에서 좋은 기록을 남겼기에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43점을 받으며 66위에 올랐는데요. 수상 내역을 몇 번 더 추가하고 임팩트가 강한 시즌이 한 번만 더 있었다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2014 시즌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여기서도 크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4.88을 기록하며 52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베네켄 선수는 50위권 정도에 해당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투수 중에서는 5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전당 통계 순위도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가 기준점을 넘기지는 못했다는 점, 그리고 통산 성적도 부족했다는 점이 베네켄 선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권에 있다는 점, 히어로즈 통산 기록에서는 최상위권이라는 점, 무엇보다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투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베네켄 선수도 명예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국인 선수이기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외국인 선수란 메리트를 살려서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선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베네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베네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SK 와이번스 상단 초기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틸슨 브리또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